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바로 2025년 포천시민 대상 교육학술 부문 수상자이신 이미경 일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에 관한 겁니다. 저희에게 도착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단순히 뭐랄까 상 받으셨다는 소식을 넘어서요. 이분이 포천 교육 현장에 실제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들을 가져오셨는지, 그 핵심 동력이 뭐였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표면적인 성과 이면에 있는, 그러니까 한 교육자의 어떤 철학, 또 헌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학생이나 학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과정을 좀 생생하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네.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이미경 교장 선생님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그 의미를 같이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당신께서는 지역 교육 혁신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구나. 또 한 리더의 비전이 현실에서 이렇게 구체화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생한 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미경 교장 선생님 배경부터 좀 살펴보죠. 교육계에 30년 넘게 몸담으셨다고 해요. 네, 30년이요. 정말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거의 17년 가까이를 포천 지역 학생들하고 함께 해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포천 교육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1990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교직생활 시작하셔서 송호고등학교, 또 일산고등학교 거치시고 2022년부터는 일동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시라고 합니다. 정말 한 길을 쭉 걸어오신 분 같아요. 네, 그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도 상당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시간에 관통하는 교육 철학이 뭔지 이걸 들여다보는 거겠죠. 네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요. 이미경 교장님은 공부기술보다는 인성, 학문보다는 신뢰 구축,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인성과 신뢰. 네. 근데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 게 2022년에 일동고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 그때 학교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다고 해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도 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요즘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소규모 학교들 어려움이 정말 크잖아요. 20명도 안 되면 쉽지 않았겠네요. 근데 이걸 위기로만 보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정말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다는 걸 이건 소규모 학교만의 강점이다 이렇게 재해석하신 거예요. 강점으로요? 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오히려 더 깊이 집중할 수 있고 또 개개인의 어떤 필요에 딱 맞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신 거죠. 와, 발상의 전환이네요, 정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교육 현장에서 딱 구현하신 셈이에요. 이런 접근에서 그분의 신념,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니까 눈앞의 성과보다는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철학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학생 수가 적어서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접근이네요. 이런 철학이 그럼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특히 그 지역 인재 유출 문제가 좀 심각했다고 들었는데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펼치셨다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노력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포천의 우수한 중학생들이 자꾸 이제 더 나은 교육 환경 찾아서 인근 대도시나 소위 명문 학군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게 사실 포천의 오랜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렇죠. 어느 지역이나 좀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은 바로 이 흐름을 좀 바꿔보려는 어찌 보면 좀 절박한 시도였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미경 교장님이 그냥 구호만 외치신 게 아니라 정말 발로 뛰셨다는 점이에요. 직접요. 네. 직접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들을 수시로 찾아가셔서 학생들하고 1대1로 진로 상담도 하시고 또 학부모님들은 학교로 초청을 해서 보세요. 우리 학교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걸 직접 보여주면서 설득하고 또 신뢰를 쌓아가신 거죠. 단순히 우리 학교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변화의 증거를 직접 보여주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얻는 방식이었군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신 거네요. 혹시 그
핵심 인재반 운영 같은 것도 이런 노력의 일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우수 학생들을 좀 별도로 관리하고 또 심화학습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핵심 인재반 운영. 이게 일동고에 와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전략이었던 거죠. 아하. 이건 단순히 학생 유치를 넘어서요. 지역교육 생태계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지역 학교도 충분히 좋구나 하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정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아주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결국 신뢰 구축이 지역교육 경쟁력의 바탕이었다.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교육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셨던 거군요. 정말 의미 있는 노력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학생들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교육 내용 자체를 좀 혁신하려는 노력도 눈에 띄었어요. 정보처리과를 K-뷰티 경영과로 개편한 게 대표적인 사례던데요. 와,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 같은데 어떤 배경과 의도가 있었을까요? 네. 그거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요. 학교의 미래를 건 아주 전략적인 결정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K-뷰티 산업, 요즘 워낙 성장세가 가파르잖아요. 그 성장 가능성하고 또 포천이라는 지역사회의 특성, 이런 걸 다 고려한 선택이었던 거죠. 네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학과 개편의 깊이예요.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바로 미용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하고 이론보다는 정말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졸업 후에 바로 현장에 투입되거나 아니면 관련 분야로 진학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와, K-뷰티 경영과로의 전환 정말 과감한데요. 혹시 뭐랄까 너무 유행만 쫓는 거 아니냐거나 아니면 기존 정보 처리 분야에 대한 아쉬움 같은 그런 내부적인 우려는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이걸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비결이 궁금하네요. 물론 그런 우려나 논의가 왜 없었겠어요. 있었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아마 그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현실에 맞게 잘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개편이 그냥 학교 혼자 한 게 아니라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아, 대학하고요? 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서정대, 성결대, 경북전문대 이렇게 4개 대학하고 미리 MOU, 그러니까 업무 협약 같은 걸 체결한 거죠. 네네. 이걸 통해서 대학의 어떤 우수한 시설이나 전문 인력 같은 자원을 활용해서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좀 심화된 교육 기회를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학과만 뚝딱 바꾼 게 아니라 대학과의 연계망까지 미리 딱 구축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들의 그 다음 단계까지 고려한 굉장히 치밀한 교육이었군요. 그렇죠. 그냥 트렌드를 따른 게 아니라 지역과 학생의 미래를 보고 내린 전략적 투자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은 단순히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걸 넘어서 지역사회의 어떤 잠재적인 성장 동력, 여기서는 K-뷰티겠죠? 이걸 미리 파악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대학이나 산업계와 직접 연결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미래 경로를 설계해줬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교육이 지역의 미래를 만든다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2024년부터는 경북전문대학교하고 교육부 지원받아서 교육과정 연계 운영 연구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어 보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또 학생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지원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기숙사 운영을 혁신하고 맞춤형 진학 및 취업 지도를 통해서 무려 3년 연속으로 전교생 100% 충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와, 3년 연속 100% 충원이요. 요즘 같은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비결이 단순히 시설 개선이나 입시 지도뿐만 아닐 것 같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100% 충원이라는 숫자는 정말 놀라운 결과죠. 특히 이게 전국 단위 모집도 아닌 상황에서 달성했다는 점이 더욱 그렇고요. 그 비결의 중심에는 역시 앞서 계속 말씀드린 신뢰가 있습니다. 또 신뢰군요. 네, 기숙사 운영 혁신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한다. 이걸 넘어서요.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정말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정말 세심하게 돌보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들하고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아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거죠. 아, 내 아이를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게 핵심이었군요. 그런데 입시 결과도 꽤 좋더라고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같은 소위 명문대 합격자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역시 그 신뢰와 맞춤형 교육의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물론 입시 성과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미경 교장님의 접근 방식은 훨씬 더 다각적이에요. 다각적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뭐 동계방학 중에 워크숍을 한다거나 에너지 캠프 같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실 밖 경험을 쌓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돕는다는 거죠. 심지어 졸업한 후에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은 와, 저는 그거 보고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졸업 후까지 챙긴다고요? 와, 그건 진짜 놀랍네요. 보통은 뭐 입학시키거나 졸업시키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교육을 백년 지대계로 보는 이미경 교장님의 그 장기적인 안목이 딱 드러나는 거죠. 단순히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걸 넘어서 학생 개개인이 사회에서 정말 자립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 다양한 경험, 인성교육, 그리고 평생학습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학생 중심 교육이고 이런 총체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입시 결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핵심은 전인적 성장 지원, 이게 지속 가능한 교육 성과의 바탕이라는 점이죠. 정말 학생 한 명 한 명의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이네요. 감동적인데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학교 담장 안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학교가 지역사회 속에서 그냥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과 함께 숨쉬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철학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학교하고 학부모회가 힘을 합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겁니다. 아, 봉사활동이요? 네, 학생들이 그 K-뷰티 경영과 같은 데서 배운 미용이나 네일아트 기술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1년에 2차례씩 어르신들께 재능 기부 봉사를 한다고 해요. 와, 학생들이 배운 지식과 기술을 바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경험을 하는 거군요. 이건 단순한 봉사활동 이상의 의미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교실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세상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직접 체험하는 거니까요. 이야, 살아있는 교육 그 자체네요. 정확합니다. 학생들한테는 이게 배움의 가치와 또 나눔의 기쁨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인성교육이고요. 동시에 학교가 지역사회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학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학부모회 임원 20여 명이 단순히 그냥 지원 역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학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주요 결정 과정에도 참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학부모님들이 직접 참여하신다고요? 네, 학교와 가정이 그냥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서 정말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거죠.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그냥 각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발전하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와, 근데 이런 복잡하고 다층적인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리더십이 정말 중요했을 텐데요. 혹시 교장 선생님하고 교직원들 사이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러니까 내부적인 동력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나요? 리더 혼자 아무리 좋은 비전을 외쳐도 구성원들이 안 따라주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떤 혁신이든 내부 구성원들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죠. 자료를 보면요. 이미경 교장님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직원들과의 소통, 그리고 그들의 복지 향상에 정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 복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그 교직원 관사가 매우 낡고 불편했었다고 해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무려 5차례나 교육청에 직접 편지를 보내는 등 아주 끈질기게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5번이나요? 와, 정말 대단한 집념이시네요. 그 담당 공무원분은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환경 개선에 진심이셨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리더의 진심과 노력이 교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을 겁니다. 또 매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전체 교직원 워크숍을 열어서요.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아, 워크숍도요? 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한 팀이다.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다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단순히 위에서 지시하고 평가하는 그런 관리자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을 나누면서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동료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노력하신 모습입니다. 배려와 나눔이라는 가치를 학교 운영의 어떤 핵심 원칙으로 삼으려고 하셨던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또 진심으로 소통하고 지원하는 모습, 그게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변화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핵심 동력이었군요. 자, 그럼 이 모든 헌신과 노력들이 마침내 포천시민대상 수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상이 이미경 교장님 개인에는 물론이고 포천시나 교육계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포천시민 대상이라는 게요. 해당 분야에서 포천시의 발전과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정말 눈에 띄는 공적을 세운 인물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그야말로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영예. 네. 이미경 교장 선생님의 교육학술 부문 수상은 단순히 그냥 한 명의 뛰어난 교육자를 치하한다. 이걸 넘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들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첫째는요, 포천시가 지역 교육의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 이걸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를 대외적으로 딱 선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미경 교장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런 혁신적인 교육 활동과 리더십이 이게 비단 일동고등학교만의 성과가 아니라 포천시 교육계 전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다른 학교나 교육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과 영감을 주었다는 그런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인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그분의 성공 사례는 소규모 학교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고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겁니다. 이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 학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겠죠. 핵심은 이 수상이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지역교육의 가치와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미경 교장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서 한 사람의 교육적인 신념과 열정, 그리고 혁신적인 리더십이 정말 어떻게 학생들의 삶을 바꾸고 어쩌면 침체될 수도 있었던 학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요. 그 핵심에는 역시 학생 한 명 한 명을 중심에 두는 맞춤형 교육, 또 시대의 변화를 읽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혁신, 그리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벽을 허물고 아주 긴밀하게 연대하는 소통과 협력,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미경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는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서 사람을 키우고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학교가 단순히 입시 경쟁의 장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따뜻하고 열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천 시민들께서 자부심을 느끼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가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사회의 미래나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당신께도 작지만 좀 의미 있는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우리 동네의 학교가 단순히 아이들이 다니는 곳, 그 이상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진정한 중심이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의 동력이 되려면 오늘 살펴본 사례 외에 또 어떤 창의적인 노력과 연결이 필요할까요? 당신의 자리에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색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